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복귀해 보겠습니다. 국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가 FOMC 엔비디아 AI 개발자 컨퍼런스 주식 속에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소폭 하락을 했고요. FOMC 경계감 속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도하면서 코스피 지수는 1%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외국인은 3거래일 연속 순매도, 기관은 하루 만에 순매도 전환, 외국인은 선물 시장에서도 5천 계약 넘게 순매도, 인공지능 반도체 대장주 엔비디아의 AI 개발자 컨퍼런스 GTC 2024가 개최된 가운데 반도체 관련주를 중심으로 차익 매물이 출회된 점도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은행, 보험, 증권, 자동차, 지주사 등 저 PBR 관련주들의 약세도 지속이 됐습니다. 특히 자동차 관련주들은 기아, 배당락 여파, 2월 자동차 수출 생산 내수 감소 소식까지 전해지며 큰 폭의 하락을 기록을 했습니다. 7% 넘게 하락했고 현대모비스가 5.41% 하락을 했습니다. 현대차가 2.06 하락을 했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페드의 FOMC 회의를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물가 지표가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금리는 동결로 실시되고 있는데 점도표를 수정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시장에서 정말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일단은 3회 인하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2회 인하로 하향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게 시장의 전망입니다. 근데 하향 조정을 하지 않고 3회 인하로 발표가 돼버리면 시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초급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정말 이번에 FOMC 회의가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리고 지난 금요일에 미국 시장이 끝나고 나서도 이 FOMC의 회의 결과가 변곡점에 와 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을 정도로 어느 때보다도 정말 중요한 시점이다. 시장에서 6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50.8%로 보고 있습니다. 전일보다 조금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일본 BOJ가 단기 정책 금리를 기존 마이너스 0.1%에서 0에서 0.1%로 인상을 했습니다. 2007년 이후 17년 만에 금리 인상이자 2016년 2월 이후 8년 동안 유지해왔던 마이너스 금리의 종결입니다. 일본의 금리 기조가 바뀌면서 글로벌 자금 이동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 시장에서 제기가 되고 있고 불확실성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보통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은 어떤가요? 금리는 하락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코로나 터지기 전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을 해서 어땠습니까?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꼭 금리를 인상을 한다고 해서 주가 하락은 아니에요. 이번에 오랫동안 주가가 하락했던 부분은 금리 인상도 있지만 그 금리 인상을 한 원인이 뭐냐? 바로 물가를 잡기 위해서 했던 거고 그 전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하고 지금은 조금 차이가 있다 보시면 되겠고 일본도 최근에 이 물가가 오르지 않고 계속해서 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물가가 오르면서 금리를 인상을 한 건데 과연 여기서 일본이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할지 아니면은 조금씩 스톱했다가 또 오르고 스톱했다가 또 인상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본의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일본의 니케이 지수도 그동안에 너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단기 급등을 하면서 과열 구간에 들어온 부분도 있다는 거. 그래서 일본 시장에 또 투자를 많이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시장에 대한 상승에 대한 부담이 지금 많이 쌓여가고 있는
자리이기도 하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엔비디아가 뉴욕 증시 마감 후에 백스왕 CEO가 기존에서 새로운 플래그십 AI 칩인 코드명 블랙홀 P200을 공개했다. 새로운 플랫폼 블랙웰을 기반으로 H100 대비 최대 30배의 성능 향상을 제공한다. 비용과 에너지 소비는 최대 25분의 1 수준이다. 엔비디아의 주가는 블랙웰 B200 공개 후에 재료 설명 속에서 시간에 걸려서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SK 하이닉스가 2.5%, 반도체 관련 대주들이 약세를 보였고요. 코스닥도 동일한 내용으로서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 순매수세가 이루어지면서 2차 전지, 제약, 바이오, 로봇 등 일부 시총 상위 종목들이 상승하면서 지수 낙폭을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0.29%로 하락 마감을 했고요. 자, 보시면 신성 델타테크가 12.63, 레인보우 로보티스가 5.61, 클래시스가 5.07, 레고캠 바이오가 4.18, 이메이드가 4.17, 알테오젠이 3.47, HLB가 1.78 등 시총 상위 종목들의 상승 흐름이 좋아서 코스피보다는 훨씬 더 적게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내용을 살펴봤으면은 주가의 흐름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이 상승을 했지만 FOMC 회의 때까지는 관망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기 매매를 하신 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 드린 거죠. 최근에 단기 상승한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숨고르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거이다. 작년 10월 31일 기점으로 해서 상승했다가 올해 1월 달에 숨고르기 이후에 1월 18일 기점으로 해서 지금까지 3월까지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이후로 한 달 동안 상승을 했었고 3월 또 초반에도 상승을 했고 이 기점으로 해서 한 번 정도는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단기 매매하신 분들은 FOMC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관망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어제 또 상승하고 나서 사람들이 와 이렇게 환호를 하실 수 있었어요.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상승하면서 강하게 상승하면서 근데 지금은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숨고르기가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 매매하신 분들은 조금 관망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 이제 중장기 하신 분들은 요 조정이 들어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워 담아야 됩니다. 매수를 해야 돼요. 어떤 종목들? 성장성 있는 애들 그리고 저 PBR 관련된 종목들,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이요. 5월, 6월 정도에 선거 끝나고 나서 또 새로운 내용이 또 추가가 돼서 밸류업에 대한 이슈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주사들의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 PBR 관련된 종목들도 잘 보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즘 가상화폐 시장이 핫했다가 살짝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알트코인 관련 가상화폐 투자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장 복귀 방송은 여기까지 해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